거꾸로 내가 네이버의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어떤 정보를 맨 먼저 올려줄까? 첫 번째는요. 별다쌤의 사업고민 상담소, 오늘 출연해주신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운정에서 자동차 썬팅샵을 운영하고 있는 플렉스 파주점의 사장 황준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옆에 동네 금촌에서 좀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전역하면서부터 거기를 도와드리다가 8년 정도 배우고 나서 잘 돼가지고 이쪽으로 2호점을 내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보고 있던 것보다는 많이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기존 고객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입소문을 잘 탄데여서 신규 고객도 많고 운영이 잘 되었는데 여기 이제 신규 고객 유입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썬팅샵들의 이제 운영 체계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같이 좀 나눠보자면, 여기서 이제 기존 고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동차, 신차를 판매하는 자동차의 영업소에서 고객들에게 신차가 나갈 때에 이제 서비스로 썬팅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을 해주는 거를 지정받아서 해주시는 이제 업무. 여기서 이제 신규 고객이라는 것은 그런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외에 일반 고객까지 이제 확충됐으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일반 고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매장은 약간 좀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갖고 여기저기서 손님이 찾아올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유동인구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꼭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은 상권이 아니다. 고객이 찾아올 수 있을 만큼 본질적인 서비스나 제품이 우월하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본점이 이제 워낙 제가 알기로 일산, 파주, 운정 요 일대에서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데고, 그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건 그 자리 잡은 것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부족해서 신규 고객이 확충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보통 이제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일정 부분 성장을 하셨거나 나름대로 기존 고객이나 단골 고객이 많이 확충됐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신규 고객의 유입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기존 고객의 신규 고객이 만들어지는 데에 6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 고객으로부터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0원 정도라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거에는 60,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규 고객을 창출한다는 건 그만큼 기존 고객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기존 고객, 즉 이 단골을 통해서 더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썬팅과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사용 주기, 그러니까 다시 재구매하는 주기가 상당히 긴 제품군에 속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곳에서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주고 만족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객이 다시 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 몇 수년이 이제 지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더 줄이게 하려면 썬팅 외에 부가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기존 고객이라고 얘기했던 영업소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신차 패키지로 썬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 플렉스라는 매장에서 시공을 했는지 또는 다른 어느 ABCD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있습니다. 만들어 온 카드 같은 게 있는데 네네네. 문고리 전단지를 보고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 룸밀러에다가 걸어드리면서 썬팅 후 관리 요령 궁금하신 거나 블랙박스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라고 저희 금촌점 매장 연락처하고 운정점 매장 연락처를 적어 놓은 걸 항상 걸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박수 쳐드릴 일이죠. 감사합니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객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행위.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즘은 국산차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예전에 외산 자동차를 살 경우에 웰컴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차량을 사면 여러 가지 이제 고객 감사 차원에서 선물을 이제 제공하는 형태의 이제 기본이 되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를 시공해서 아까 전에 그렇게 사인물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를 넣어서 우리 플렉스 파주점에서 이걸 시공했습니다 늘 뛰어넘어서 광택이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또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기타의 부분을 추후에 하게 됐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고객들에게 제공하거나, 파주점 또는 운정점인 이 플렉스라는 썬팅샵을 이용했을 경우 자동으로 멤버십이 되어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편지봉투나 카드 같은 형식을 만들어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공하였습니다, 거기에 추후에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유리막 코팅을 하러 온다든지 강택을 한다든지 자동차의 부수적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블랙박스와 같은 시공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주게 된다면, 본인 같으면 그곳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온다면 이용하시겠어요, 안 이용하시겠어요?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주유소에 가면 세차를 해주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세차를 하는 곳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기름을 넣으면 4,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할인 쿠폰을 제공해요. 그럼 바로 또 이용을 하죠. 결과적으로는 원래 세차장이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고객이 유입이 됐고, 기름을 넣고 굳이 세차를 하지 않아도 세차를 하면서 3,000원, 5,000원이라는 또 부가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고객, 지금 이제 이쪽에서는 영업망을 통해서 구축되어 있는 기존 고객들이 다시 일반 고객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그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저는 충분히 부가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기존 고객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신규 고객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네. 유동인구 없다고 우리 사장님이 얘기하셨고, 본인이 직접 이제 시공도 하시고 매장도 관리하셔야 되고 영업도 하셔야 되고 하다 보니 사실 다양한 것들을 하기가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되게 어렵고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신규 고객 창출에 대해서 물음표는 많은데 해답들을 많이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죠. 일단 신규 고객이 되려면 노출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곳이 어디에 있다는 건 알아야 고객들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예전과 달리 요즘은 정보를 대부분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차원에서 뭐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페이스북도 운영하시고 또는 뭐 홈페이지도 운영하시고 해요. 근데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전문용어로 따지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것들은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검색 엔진, 즉 고객이 무언가를 검색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게 하는 것에 주안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고객이 결국은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이 플렉스 파주점이 노출되어지느냐 안 노출되느냐, 잘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가 블로그 한다, 네이버에 플레이스 들어가 있으세요. 지도에 이제 플레이스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소개 설명이 돼 있어요. 문제는 들어가 있고 노출이 돼 있지만 고객이 볼 수 있는 편의사항에 노출되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플레이스의 파주점에 썬팅을 치면 과연 몇 번째에 우리 플렉스 파주점이 노출되어 있느냐, 저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블로그 열심히 써요. 저녁에 가서 잠 안 자고 막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고 쓰려고 하는데 노출이 안 되죠. 안 봐요, 아무도. 네. 왜 안 보는 이유는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있어야 내가 볼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사장님의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다가 활동,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자면,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온라인을 검색한다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어딜까요? 전 네이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이버 다음 구글이 있다면 일단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네이버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알려보자는 거죠. 자, 그럼 네이버를 검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첫 번째 잡을 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팁
첫 번째는요, 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도 등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도 등록이었는데 지금은 그 지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게끔 됐고요. 이게 활성화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최근에 네이버에서 이것을 유료화해서 광고를 한 사람들은 먼저 보여주고 안 한 사람들은 밑에 보여주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키워드 검색 광고. 하고 상관없이 플레이스 검색 광고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아, 네. 유료로 광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노출을 잘하게 하려면 거꾸로 내가 검색 엔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입장이 되어 보자고요. 어떤 정보를 맨 먼저 올려줄까? 첫 번째는요, 네이버 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거를 먼저 잘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플레이스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알차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선시해 줄 겁니다. 예약 서비스가 있는데 예약 서비스가 우리가 없으니까 예약 서비스 안 할래? 그러면 예약 서비스 하는 사람을 더 먼저 보여주겠죠. 사용 후기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잠깐 찾아봤더니 파주점에 리뷰라고 되어 있는 후기 부분이 몇 개 없어요. 아, 있긴 있나요? 네, 있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나 보다, 또는 사람들이 별로 리뷰 쓰고 싶어 하지 않나 보다. 또 그럴 것이, 왜냐면 고객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영업 딜러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형태, 즉 B2C보단 B2B 개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소개하는 글도 충실하게 그냥 여긴 파주점 썬팅점입니다 이렇게 써서는 안 돼요. 좀 더 충실하게 고객들이 이걸 알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오시는 길 설명하는 것도 그냥 뭐 무슨 역 300m 앞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래야 이 검색 엔진이 이 정보는 고객들한테 보내줘도 좋겠구나 라고 해서 점점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도요, 텍스트로만 쓰시면 잘 나와도 블로그에서만 끝납니다. 만약에 그 블로그 안에 이미지를 잘 구성하시면요, 이미지 검색에 또 노출이 돼요. 블로그 안에 네. 텍스트와 이미지와 텍스트를 넣으면 네.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첫 번째 블로그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은 뷰라고 해서 VIEW라고 되어 있는 뷰라는 영역에서 이 블로그 글이 보이는데 거기서 한번 노출이 되고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에 사진을 이쁘게 잘 만들어서 찍으면 그게 다시 또 이미지에서 노출이 됩니다. 고객들이 내가 꼭 텍스트 블로그만 찾아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찾아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블로그 안에다가 내가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을 넣어요. 예, 동영상 코너가 있죠? 거기서 또 또 뜨겠네요. 노출이 되죠. 일타쌍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렇게 많이 찾으면서 정작 제 걸 그렇게 안 그렇죠. 했네요. 왜냐면 검색 엔진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포털이다, 정보하는 거 열심히 하면 많이 보여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검색 엔진이가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단어와 어떤 것을 쓸지, 플렉스 파주점이라고 만약에 쓴다면 플렉스 파주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플렉스 파주라고 만약에 제목을 적으면 내가 아는 고객만 이 글을 볼 수 있겠죠. 파주 썬팅 추천, 파주 썬팅 잘하는 곳. 본인이 검색하실 때 그렇게 검색 안 하세요? 그렇게 하죠. 네.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플랫폼이 네이버의 입장에서 하루에도 수천 건의 정보가 막 올라올 텐데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걸 안 보여줄까라고 한다면 양질의 것을 보여주겠죠. 양질의 것을 컴퓨터는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해할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본인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블로그 올리시는 거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거는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거지? 라고 하는 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실 것은 그만큼의 노력을 본인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이것을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곳을 찾을 것이냐는 것은 한 번쯤 우리 사장님이 고민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출 추이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까지 내가 투영하는 에너지의 비용을 예산으로 형성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몸빵 하셔야죠.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어지고 있으니 이 정도에서 예산을 뽑아서 이 정도는 내가 광고나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굳이 몸빵하는 것보다 잘하는 업체를 통해서 본인이 하시는 주 업무에 더 집중하시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출연해 보셨는데 오늘 출연하신 어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딱 정확히 궁금했던 거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장님도 어머님 일을 도와드리다가 지사장으로 역할을 지금 한 3, 4개월 이제 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고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기본이 튼튼해야 그 다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 많으신 우리 사장님들, 힘든 이 시국에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사업고민상담소에 출연 신청하시면 고민이나 어려움 함께 풀어가보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벨다쌤의 사업고민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